안녕하세요. 동블리TV입니다. 지난번엔 코로나로 남편의 실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 이번엔 딸아이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1월 말쯤의 이야기입니다. 눈이 왔던 어느 날 저는 근무 중이었는데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러 나갔다 와도 되냐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1시간쯤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추워서 들어왔다고요. 퇴근해서 보니 이불 덮고 한숨 잤다고 하더라고요. 열을 재보니 37.2? 해열제를 먹기도 약간 애매한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지인에게 어찌해야 할지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미열이 나도 하루 이틀은 지켜본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열을 재봤더니 열이 내렸길래 출근을 했습니다.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또 미열이 난다고요. 그래서 소아과 가서 약이라도 받으려면 코로나 음성 검사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집 앞 5분 거리에 있는 보건소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직장 동료한테만 그냥 하소연하듯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니 아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저녁밥 먹고 일찍 쉬라며 그렇게 하루가 또 갔습니다. 결과는 다음날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출근은 안 할 수 있는 워킹맘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이때는 그저 그런 날 중에 하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전 다음날 또 출근을 했고 9시가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코로나 양성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전 순간 당황해서 양성이라는 게 코로나 확진이라는 거냐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서 빨리 가족들 와서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은 지금 음성이 나와도 2주 후에 검사를 다시 해보면 90%는 양성이 나온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제가 자가격리 기간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황이 없던 저는 제 성격 탓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라는 병명이 실수해야 할 것 같아서인지 그냥 바로 팀장님께만 얘기를 하고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정신없이 전화가 몰아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행적을 계속해서 물었고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에서도 추가 전화가 오고 입원할 병동에서도 전화가 오고 구청에서도 쓰레기 수거로 해가야 한다고 전화가 오고 가족들도 전화가 오고 정말 보이스피싱에서 혼을 빼놓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들어갈 보호자로 누가 들어가겠냐고 하기에 당연히 제가 가겠다고 했다가 병원에서는 삼시세끼 밥은 나오니까 초등학교 1학년 둘째를 챙겨주려면 제가 있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남편이 보호자로 병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짐을 꾸려 첫째와 남편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가족 4명, 친정 부모님 2분, 눈사람을 만들 때 만났던 딸의 친구 2명, 결혼 후에 10몇 년 만에 하필 이번 주말 우리 집에 처음으로 놀러왔던 친구 1명까지 모두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결과는 다음날 9시가 되어야 나올 겁니다. 내가 만약 양성이 나온다면 나도 입원을 해야 하고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하지? 회사 사람들도 100명이 넘는 인원이 코로나 검사를 다 받아야 하는 건가? 회사 사람들이 양성이 나오면 나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분들의 가족들도 자가격리가 되고 아이들이 다닌 어린이집까지 옮겨가면 어떻게 해야지? 나는 회사를 다시 갈 수는 있는 건가? 딸 친구들이 양성이 나오게 된다면 친구 엄마는 큰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병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 친구네 아빠는 자영업을 하시는데 2주간 문을 닫게 된다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펼쳐졌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돈불리네 가족발 연세가면 37명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건 아닌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한참 빠져있을 때 친구 엄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딸아이가 단톡방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얘기하고는 사진도 올렸는데 괜찮냐는 거였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전 정말 정신줄을 놔버렸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 아이를 바꾸라고는 하고는 악다구니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넌 생각이 있는 애냐? 지금 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냐?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아마 그런 내용들이었겠지요. 아마 옆에 있었으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두들겨 팼을 겁니다. 분이 안 풀려서 남편에게도 그야말로 지랄을 했습니다. 애 단속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요. 10년이 넘는 제 육아 인생에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친구들이 뭐 하냐고 하길래 코로나로 입원해 있다고 그냥 말한 거였다고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 곧 6학년도 되는 나이니까 그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 줄 알았는데 아직 초딩은 초딩인가 봅니다. 사실 나중에 반성도 했습니다. 아이도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난 뒤 둘째를 재우려고 둘째 방에 가서 이러이러하니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하고 엄마랑 따로 자야 한다 얘기를 하니 알겠다고 하더니 잠시 후 둘째는 울먹울먹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동안 TV만 보고 있길래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를 둘째도 온전히 느끼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약해진 저는 애를 재우고 나와서 따로 자려는데 잠이 들었다가도 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러 자꾸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거실에 아이를 재우고 저는 아이가 볼 수 있는 자리인 주방 식탁 옆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왔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날 9시까지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9시가 다가오자 회사에서도 전화가 오는데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저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양성이 나오면 직장 폐쇄를 해야 해서 그랬다고 하니 나중엔 이해가 가더라고요. 딸 친구가 음성이 나오자 친구 외할머니께서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살 떨리는 밤을 보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미안했습니다. 딸과 남편은 음압병동 6인실을 둘이 쓰게 되었고 창문도 열 수 없고 병실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CCTV로 감시받는 그야말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흡연자인 남편은 딸 덕분에 강제 금연과 강제 금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딸 아이는 무증상이어서 가래약 정도만 처방받고 열만 재는 정도였습니다. 일단락이 된 것 같았지만 한 차례 폭풍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은 아마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일 것 같아요. 바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죠. 다행히 딸아이 친구의 엄마들과는 친한 사이라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해주셨지만 다른 아이들이 얘기한 소문은 금세 퍼졌을 것이고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가 겨울방학이었고 코로나로 학원도 쉬고 있는 중이어서 파장이 여기서 끝난 게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영업사원들도 그렇게 많고 직원이 100명도 넘는데 코로나가 생긴 지 1년이 다 됐는데 왜 하필 첫 타자가 저여야 했을까요? 부장도 대리도 영업사원도 말단 직원도 아닌 아웃소싱 직원인 왜 제가 하필 첫 타자여야 했을까요? 검사를 받은 걸 왜 보고를 안 했는지 코로나를 숨기고 출근을 했다더라 여기저기 쏘다녔다더라 등등 팀원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팀장에게만 얘기하고 가버린 것에 대한 서운함까지 소문은 점점 살이 더해지기 마련이죠.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대처를 잘못한 부분들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AI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큰일을 겪고 정신도 없는 당사자에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왜 나만 자꾸 이러는 걸까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쉽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간 게 잘못이었나?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아니다. 억울해서라도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2주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연차를 쓰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 회사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전 9시부터 일을 하고 둘째는 TV나 만들기를 보며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나와서 밥을 차려주고 전 잠시 쪽잠이 들기도 하고요. 다시 6시까지 일을 하고 방문을 나오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엄마 놀아줘 라고 하면서 저를 반겨주고는 했습니다. 식사는 평소에 배달앱을 자주 쓰진 않았었는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 배달앱을 쓰게 되면서 배달의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마켓컬리, 로켓 배송, 배민까지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더군요. 그래도 당장 생계가 어찌 될지 모르니 마구 사지는 못하고요. 자가격리 중이신 부모님께 쓱배송을 배달해드리기도 했고요. 게다가 동네 엄마들이 먹을 거를 사서 문고리에 걸어주거나 간식을 만들어서 주고 가기도 해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과 딸아이는 입이 짧은 편인데 병원밥이 맛이 없다고 해서 언니가 컵라면, 주전부리 등을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아이는 갇힌 병원 생활 속에서 신서유기, 런닝맨, 정주행에 이어 나중에는 무한도전까지 섭렵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탈1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단계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왜 없었을까요? 신경을 많이 써서인지 잇몸이 붓고 치통이 와서 먹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게 돼서 진통제라도 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확인하고 준다고 하면서 안 줘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가격리가 끝나가나 싶었는데 환장 대파티의 피날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는 무증상이 계속되며 퇴원하게 되는데 남편은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주를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요? 남편의 사수도 같이 일할 스케줄로 짜놨었는데 2주는 그렇다고 쳐도 또 2주를 못 나간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온순한 성격인데 정말 화가 나서 병원에 항의했다고 해요. 병원 입원하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지금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이 1달 가까이 자가격리를 하면 밥벌이는 어떻게 하냐.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서 2주간 격리를 하겠다. 병원에서는 미리 얘기 못 들었냐고 하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나중에는 정말 나가시겠냐고 했어요. 남편과 전 딸이 맨날 TV 보느라 팔자 좋구만 이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자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아이 혼자 어떻게 내버려 두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병원에서 11일,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에서 14일을 더해서 도합 25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할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코로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뒤풀이를 남겨주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며 생활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4인 가족 14일에 120만원 가량이라고 적혀 있길래 우리는 25일이니까 더 많이 나오겠구나 했어요. 근데 지원금도 예산이 없다고 2달은 걸려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열정페이를 받고 있을 때라서 생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할 때마다 애가 타더라고요. 그렇게 2달을 걸려 지원금이 나와서 남편이 제 통장으로 보내줬는데 금액이 작아서 구청에 전화해보라고 잘못 나온 것 같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남편이 이미 전화를 해봤다고 해요. 14일부터 30일까지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했다네요. 자가격리 1명에 2주를 한 4인 가족이나 25일간 자가격리를 한 우리 가족이나 금액이 똑같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싸우면 뭘 하겠어요? 법이 그렇다는데요. 포기하면 편한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코로나 자가격리 대환장 파티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첫째는 코로나 이후로 우리 방에 와서 같이 자려고 하고 먹는 음식의 맛이나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남편도 무사히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격리 중에 팀에 커피 선물을 보내고 복귀해서는 대표님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복귀해서 다시 또 한번 커피를 돌렸고요.
회사에서도 코로나 대응 지침이 뒤늦게 생겼습니다. 제가 첫 타자라 파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아이 친구들 엄마도 만나서 미안했다며 고맙다며 밥 한번 사드렸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4개월 정도가 흐른 지금은 다 해결이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